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혹 뭐 주변 분들이 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거나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형사 절차를 가장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좀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좀 말귀도 알아듣고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어떤 수사 절차에 대해서 좀 우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가해자거나 가해자를 몰렸거나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곧바로 이제 현행범이다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체포, 이제 현행범 체포나 어떤 뭐 긴급 체포나 이런 여러 가지 체포들이 있죠. 체포가 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혹은 또 시간이 지나서든 피해자가 신고, 뭐 제3자가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고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라고 해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서, 여기도 경찰 단계지만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이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순서가 제일 먼저 일단 피해자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다 라는 진술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해자 조사를 하는 거죠. 가해자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피해자 말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뭐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지문을 제출한다든지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로부터 혈액이나 어떤 뭐 DNA나 뭐 정액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증거로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그때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뭐 대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을 이제 검찰로 넘깁니다. 이거를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우리나라는 수사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이 사건을 경찰에서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된 이상 검찰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가 안 되게 해주세요. 송치돼서 큰일 났습니다 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 죄가 없더라도 무조건 송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검찰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추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처분을 내리게 되죠. 추가 조사라는 게 뭐냐? 검찰에서 새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요 기록을 보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뭐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이 조사 경찰 조사 내용이 충분해 완벽해 뭐 별도의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그랬죠. 이건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는 거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수사 기록과 뭐 어떤 증거물들 이런 것도 같이 남아가는 거죠. 이 송치는 두 가지 의견을 붙인다는 거죠. 의견을 기소 의견으로 보낼 수도 있고 불기소 의견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다. 이걸 뭐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붙이는 걸 불기소. 혐의 입증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기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의견이라고 그랬죠. 수사는 경찰에서 종결시킨 게 아니죠. 당연히 불기소 의견으로 여러분이 피의자라면 불기소 의견으로 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야. 수사를 해봤더니 기소할 사안이 아니야. 불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니야. 수사를 해봤더니 기소할 사안이야. 아니야. 불기소함이 마땅해. 경찰 의견대로. 다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 경찰에서는 불기소,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어떤 명확하거나 무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요. 근데 검찰에서는 재판, 법원으로 재판을 넘겨야 되죠. 그럼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을 넘겨야겠죠. 재판 가서 무죄 받을 사안을 검사가 형사재판 청구하는 공소제기, 기소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는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실제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수사를 해봤더니 경찰이 좀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또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형사사건 피의자 변호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받은 사건 여기랑 여기죠. 근데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경우보다는 이게 더 많아요.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지만 나중에 불기소가 되는 경우, 무혐의 불기소가 되는 경우가 거의 저희가 불기소 받은 것들 중에는 80, 90% 정도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왜냐면 경찰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죄가 없다라는 쪽으로 입증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도 또 꾸준히 혐의 없다, 억울하다, 피해자 주장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꾸준히 잘 펼친다면 또 불기소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검사는 이제 법원으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재판을 넘겨야죠. 이걸 기소, 같은 말로 공소제기, 형사재판을 받아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라. 물론 이제 법원 가서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기소한다라고 처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검사가 보기에도 죄가 안 돼.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이거를 불기소. 아까 기소라고 그랬죠? 이걸 반대말 불기소. 근데 이런 경우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기소 중에서도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불기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죄는 되지만 사안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랑 합의가 된다거나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또 초범이거나 형사재판 넘기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경우도 불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기소유예 불기소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기소할 사안인데 유예한다라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도 불기소라고 그래요. 법원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법원을 넘어가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유죄, 벌금, 유죄를 받아서 벌금 이상 받아버리면 이걸 우리가 전과라고 해요. 우리가 전과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벌금 이상,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류 재판이더라도 벌금 이상 받은 경우로 우리는 전과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과상 불이익이 너무 생기는 게 가혹하다. 이럴 때도
불기소를 한다. 이렇게 신고죄, 반의사불법죄 이런 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수사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 혹은 1심 재판까지 합의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 이게 합의가 돼서 처벌 불허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불기소를 합니다. 요건 이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요 경우도 불기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빨리 끝나면서 가장 확실한 무혐의 불기소 받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뭘까요? 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소유예 받는 게 목표가 되겠죠. 기소유예 불기소. 법원 가서 무죄 받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지만 빨리 끝내는 걸로 좋은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는 수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